안녕하세요. 알트소프트 사원 박태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프리즘에서 제공하는 프로세스 템플릿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동화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흐름을 직접 설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업무마다 흐름이 다르고 예외 처리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매번 처음부터 로직을 구성하다 보면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소모되죠. 이러한 반복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블루프리즘에서는 표준화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템플릿은 자동화 개발 시 자주 사용하는 구조를 정형화된 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일종의 자동화 개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템플릿입니다. 이 템플릿은 다양한 유형의 자동화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 개발자든 숙련된 개발자든 관계없이 쉽게 구조를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여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특히 처음 자동화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템플릿이 설계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. 자동화 개발의 기본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템플릿이 큰 역할을 하죠. 이 템플릿은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핵심 페이지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. 바로 스타트업, 그리고 파퓰레이트 큐, 그리고 워크 스텝입니다. 이 세 부분은 실제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수정되며 자동화의 성능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역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스타트업 페이지 보겠습니다. 이 페이지는 자동화를 시작할 때 수행되는 첫 번째 단계로 브라우저를 실행하거나 특정 프로그램을 열고 필요한 경우 로그인까지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. 말씀드렸듯 두 가지 기능이 존재합니다. 하나는 런치이고 하나는 로그인입니다. 런치는 이제 웹브라우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기능이고 로그인은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하는 기능이죠. 블루프리즘에서는 크레덴셜 기능을 통해 로그인 시 필요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또한 로그인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재시도 로직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로그인해서 실패하면은 재시도해서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들 영화 검색 프로세스는 로그인 절차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로그인 관련 스테이지는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면 됩니다. 지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선을 다시 엔드로 연결해 주고요. 런치 기능만 사용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. 이처럼 템플릿은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퍼퓰레이트 큐입니다. 이 부분은 자동화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한 뒤에 그 데이터를 블루프리즘의 큐에 등록하는 역할을 합니다. 큐는 쉽게 말해 작업 항목을 저장해두는 일종의 대기열입니다.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요. 로봇이 이 큐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영화 제목 3개를 수집했다고 가정하면은 이 페이지에서는 그 3개의 제목을 각각 큐에 등록하게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 로봇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 데이터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 잠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. 템플릿에는 이 잠금 처리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단일 세션만 큐 등록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어합니다. 이러한 설계는 특히 다중 로봇 환경에서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실무 자동화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페이지는 워크스텝 페이지입니다.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3개가 있는데요. 이곳은 큐에 등록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실제로 업무 처리를 할 때 사용되는 핵심 영역입니다. 로봇이 하나씩 데이터를 꺼내서 우리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영어 검색 프로세스를 예시로 들면은 한 개의 영화 제목을 기준으로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어를 실행한 뒤 그 결과를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실행하는 단계가 되고 두 번째는 검색 결과를 수집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컬렉션으로 만드는 스테이지가 될 것입니다. 검색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지만 결과 수집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전체 프로세스를 반복할 필요 없이 오류가 발생한 구간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한 각 작업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든지 추적을 쉽게 할 수 있고 또한 유지보수도
훨씬 수월하게 가능합니다.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설계 방식이 업무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까지 블루프리즘의 템플릿의 핵심 구조, 세 가지 주요 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브라우저 실행 및 로그인 등 초기 환경 설정을 담당하는 스타트업 페이지, 데이터를 수집하고 큐에 등록하는 작업 수행 단계를 진행하는 파퓰레이트 큐 페이지,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단계인 워크스택 페이지. 이 구조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다양한 자동화 업무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작업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